이건 누가 가져왔나? 어? 누가 만들었지? 아, 우리 박 대표가 만들었네. 여기 내 사진은 앞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명박도 있고 힐러도 있고 다 있네. 그러니까 세계에 유명한 사람은 다 있어. 트럼프도 여기 있잖아. 트럼프 보여요? 예. 트럼프가 무슨 상입니까? 예, 사자상이지. 그러면 요번에 총리 지명받은 사람은 무슨 상인가? 오늘은 이게 국가혁명시대와 백척간도의 한국의 운명이다. 이제는 개혁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혁은 안 되고 국가혁명시대다. 이게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소문난 잔치? 뭐예요?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요게 폐형, 폐성이야. 폐형, 폐성. 개는 분명히 사람을 보고 짖는데 다른 개들은 사람 보고 짖어 안 짖어요? 안 짖습니다. 그리고 동네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멧돼지가 하나 내려왔다 그러면 그 개가 짖으면 다른 집에 있는 개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짖어 안 짖어요? 짖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은 직접 본 사람이야? 소리를 본 사람이야? 소리를 본 사람이야. 방송국에서 뭐 최순실이가 뭘 했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짖는 사람은 언론인 JTBC에서 짖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잖아. 그래가 그냥 미치는 거야.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것이 없어. 아니 이게 뭐 엄청난 일인데 막상 따져보면은 뭐 그 사람들은 진범이 어디 있어요? 딴 데 있는 거야. 그 이상하게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검찰들도. 그래 안 그래요? 4.19 때 뭐 이승만 대통령이 김주열이가 죽는 바람에 쫓겨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김주열 학생이 죽지 않았으면 또 안 쫓겨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만 딱 일어나면은 요렇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유언비어라고 그래요. 유언비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개들은 꼭 동네 개는 한 개가 짖으면 다른 개는 따라서 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런 게 있어요. 허경영이가 유튜브에서 앞으로 인기가 있다 소문이 자꾸 나면 전 국민이 짖어대 안 짖어대요? 그게 오래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오래 안 걸립니다. 몇 년 가면 대한민국에 짖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짖고 내 유튜브를 지 혼자 본 사람은 몸에 병이 생겨요. 왜 그러냐? 가서 막 사람들이 가서 이걸 떠들어야 병이 안 오지. 그 혼자만 알고 있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가서 짖어야 되는 거야. 자꾸 가서 그 허경영이 그 사람 그 유튜브를 좀 봐라. 그 사이다보다 더 속이 시원하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다 마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고 나면은 그냥 언제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더라. 그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나 뭐 이런 병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내가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수만 명이야. 뭐 말도 못해요.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 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그 말을 했지만은 이 국가혁명 시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할 때 그때 장면 정권이 있어서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내각제였습니다. 맞죠? 내각제를 하고 있을 때야. 대통령 직선제가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똑같이 내각제를 하고 있을 때야. 이때 박 대통령 때문에 이게 직선제로 바뀌어요. 그죠? 예? 직선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요? 윤보선. 그때 실제 우리나라 총리가 누구요? 책임 총리가 장면. 그런데 윤보선은 도망을 안 갔어. 가만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근데 장면 총리는 달아나서 안 달아났어요? 달아났습니까? 달아났는데 어디 숨어 있었죠? 수유리에 있는 까르멜 수녀원. 내가 14살 때 화계사에 있었기 때문에 화계사에서 낮으로 행자 한 10명하고 쭈르륵 가가지고 깔멜 수도원을 들어가요. 근데 깔멜 수녀원에는 못 들어가. 수녀원 밖에 호수가 5개가 있었어. 그리고 호수가에 이렇게 호수를 쳐다보면 백운대하고 도봉산 꼭대기가 거기 비쳐요. 그래서 앞만 봐도 저 백운대 꼭대기가 여기서 5km는 넘는데 저 5km밖에 있는 산 모습이 여기 있는 저수지에 호수에 탁 찍혀요. 그림자가 착 나와. 그러면 암만 해도 저 5km 있는 산이 어째서 이 물에 나오냐 말이야. 그런 게 우리 신라 시대 때 그거 있었어 없었어요? 무영탑이 있어 없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저 위에 가서 석굴암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 남편을 가서 볼 수가 없잖아. 백지에서 온 와이퍼가, 그죠? 그 석굴암 만든 사람이 일본의 그 다보탑, 스카탑 그런 거 한 사람이 저 백제 아사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백제에서 와가지고 신라에 불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 위에서 탑을 만들고 있는데 부인이 그거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영지 못이 있잖아, 못. 그 영지 못에 보면 그 일하는 모습이 거기 비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보면 거기는 한 10km 넘어요. 그 10km밖에 있는 산이 왜 이 호수에 나오냐 이 말이야. 무영탑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글의 댓글을 99.9%가 좋게 달아. 근데 0.1%가 나쁜 사람이 뭐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전부 조작한 줄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글을 다는 사람도 기여하는 거야, 아니야? 기여하는 거죠. 아, 허경영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니구나. 이 99.9%가 진짜구나.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100%가 전부 지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짜고 치는구나. 허경영에는 나쁜 거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쫙 깔아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가 있으면 나머지 99.9%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남한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쁜 댓글을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잘못 보는 그 마음을 지적해 주는 거지. 댓글이 옛날에는 90%가 나쁜 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알죠? 그런데 요새 와서는 댓글이 다 좋아져 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데 나쁜 거 달아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답답한 거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즉 이 사람한테 다이아몬드가 뭐죠? 다이아몬드가? 이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이게? 탄소야, 탄소. 그러면 이 CO가 탄소인데, 이 C인데, CO가 아니고 C인데, 이 다이아몬드와 흙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흙을 분석해 보면 질소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흙은 누가 보면 지저분하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흙을 분석하면 흙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 흙을 지저분하다고 할 거야, 아마 댓글 다는 사람은. 그죠? 그 흑행여인은 흙이야. 흙을 보면 잘못하면 이게 전염병도 옮고 뭐 그러잖아. 그런데 흙에서 싹이 나와, 안 나와요? 흙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안 죽어? 근데 다이아몬드에서 싹이 나나?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분석하거나 흙을 분석할 때 그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인사이트 퀘션이라는 것이 QUOT INT 인사이트 퀘션. 이게 IQ야, IQ. 이것도 IQ예요. 이거는 통찰력이라고 그래서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이 흙을 분석하는 게 흙을 갖다가 통찰력을 보면은 이거는 다이아몬드보다 몇억 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놨을까? 손 들어봐요. 아는 사람? 다이아몬드 왜 만들었죠? 태양은 생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근데 지구에는 다이아몬드가 조금밖에 없어. 그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를 안 줬으면은 여러분들은 저 유리 공사할 때 유리를 자를 수 있나 없나? 유리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유리가 잘려. 맞아.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이 인간이 자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조금 필요한 인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여러분한테 안 줬다면 여러분은 유리를 창문에 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이아몬드만이 최고가 아니다 이 말이야. 흙이 최고고 다이아몬드도 흙 속에서 나왔어. 맞아요. 흙에서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게 또 나와. 뭐가 나오죠? 흙에서? 유리가 나와요. 유리. 맞아요. 바다에 있는 강가의 모래에서 유리 나와 안 나와요? 유리 원료가 모래야. 그 모래가 없으면 유리를 못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모래를 녹이면 거기서 유리가 나와.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 다 수정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은 지저분한 놈이다. 저놈은 뭐 흙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저놈 뭔데 지가 뭐 김대중 관상이 어떻고 뭐 지금 또 저 누구야 이번에 그 총리 지명자 김병준 이 사람은 뭐예요? 표범상이야. 표범상. 그래 안 그래요? 표범은 죽은 시체도 먹어 안 먹어? 죽은 시체도 먹어요. 호랑이는 죽은 시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호랑이상과 표범상의 차이는 표범은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 인기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표범상이 노무현 옆에 붙어 있었어. 맞아요. 김병준 씨가. 그 노무현 인기가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12%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 탄핵 당해 안 당해? 그 옆에 있던 최측근들이 대통령 인기를 70%까지 올리는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참모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인기를 올렸던 사람을 데려서야 돼. 맞아. 대통령 인기를 내렸던 사람을 또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는 대통령이 데려다 쓰면 어떻게 돼? 싸움만 일어나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허경영 위에 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지능력, 지능. 이 지능력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인텔리전스, 퀘션.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서 허경영을 바라본다? 지금 총리 지명자를 바라본다?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 한강욱이 같은 사람은 총리감이야. 총리감이라고. 대통령감이야.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오면은 김대중은 그래도 국민의 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리막길로 가고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가게 한 사람이 또 탄핵을 앞둔 사람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임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큰 잘못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역대 남자 대통령들은 뒷구멍으로 조 단위를 해먹었어. 조 단위를. 조 단위 몇십 조. 우리나라 40조를 갖다가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뭐 외국 회사하고 뚱짱뚱짱 해서 다 날렸는데 그 가져간 사람 따로 있지 않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4대강 뭐 20조 뭐 저거 뭐 수도 이전 60조 그 누가 다 뽑아 먹었어. 그래 안 그래요? 국가 예산이 100조 200조가 뒷거래로 다 빠져나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조족지혈이야. 조족지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일이 있지만 남자들이 들키지도 않고 뒷금으로 해먹은 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야. 산업은행 부채가 매번 늘어나고 공기업 부채가 수백 조가 늘어났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남자 대통령이 할 때 해먹은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뒷구멍으로 돈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북한과 마주쳐 있는데 대통령을 그동안 도와줬던 한 가족이 종교를 가졌던 뭘 했던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사람이 그 박근혜를 도와준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고마우니까 순수한 영혼이 순수하게 믿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봉사단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분이 그 떡고물을 챙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무조건 이상한 눈으로 국민들은 지나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종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뭐 조영기 목사도 옛날에는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커지니까 진짜 배게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정보부를 시키고 검찰시켜서 다 조사해봤어. 맞아요? 뭐 그렇게 악랄하게 뭐 한 게 없었어. 그래서 봐준 거예요. 그래서 나 또치 알고 봐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만큼만 보면 그냥 허경영을 보고 그걸 많이 취소돼 가지고 폐성이 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나라가 대통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이 1년 얼마 남은 임기 동안 잘해서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저지른 거니까 자기가 수습해야 돼. 그리고 임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 동안에 흔들리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야당이 이뻐서 지금 야당이 이뻐서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안보에 큰 위험을 도사리고 있고 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게 국민이 이렇게 되는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 자신들을 한번 반성해 봐요.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친했는데 나를 허경영이를 그렇게 몇십 년을 40년 50년을 도와줬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정도 돈 안 챙길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다 그 정도 권세는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남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그걸 안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은데 인간의 마음이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누구나 물질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인을 보더라도 애정을 갖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지 이걸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헌정 중단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워요. 우리 국민이 이거를 잘 수습해서 지금 대통령 한강옥 씨가 야당과 협상해서 거국내각을 만들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 그리고 임기 이후에 나중에 지금도 조사받지만 나중에도 조사받아.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스위스은행에 돈을 빼다가 들켰다거나 이렇다면 몰라도 대통령은 우리가 보기에는 순수하다 보니 사람을 믿은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가정에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세상 물정을 잘 보지 못했고 그 순수한 영혼이 아주 영적으로 뭔가 탁월한 사람을 만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뭐 돈에 한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중이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천주교를 믿었다가 이리 사면 그 사람을 무조건 여러분은 나쁘게 보는데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다 보니까 박근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돈 버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목사가 됐든 가짜 목사든 어쨌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었지 뭐 국민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자기 돈 버는 데 미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대규모 행사하려면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만 명 모으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벌들한테 좀 받아냈겠지. 그리고 많은 행사를 했지. 실제 그걸 대통령이 눈으로 봤던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부패지수가 뭐죠? 부패지수. 이거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지능지수입니다. 요거는 지능지수. 청렴지수가 있어요. 청렴지수. 저 사람이 얼마나 청렴하냐? 청렴지수도 IQ입니다. 인티그라티라고 해서 인티그라티 쿼션 QUOTIENT. 그러면 정치인들의 청렴지수, 이 정치인들의 청렴지수 인티그라티 쿼션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같은 분들은 청렴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서 박정희 대통령 뒷조사를 사사치 해도 아니 부정한 게 한 개도 잡혀서 안 잡혔어.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선 정권들이 역대 정권들이 김대중 정권이 박정희의 부정해놓은 거 돈 챙겨놓은 거 있는가 조사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거 한번 띄워버렸으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안 챙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청렴한 대통령한테 상을 줬는데 그 상이 세상 경험은 별로 없지만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수하게 성장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추대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통장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찾아냈다. 그래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찰떡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어. 맞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도와줬던 부자지간 2대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다가 종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저게 무슨 교주니 뭐니 이거는 우리가 너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니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면 어떡해? 뭐 유명한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그 사람이 종교 연구 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을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2대를 거쳐서 박정희 가문을 도왔다면은 뭐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야. 재단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변형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고 또 우리나라 다 흔들어 버리고 좌파들한테다가 정권을 그냥 몽땅 물려줘요? 그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 여러분 보실래? 대한민국은 우파도 문제가 있고 좌파도 문제 있어. 허경영은 중도 맞죠? 예. 중도가 바라보는 내 시선이 이게 하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것이 너무 갑자기 가버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정부패하지 않을 거 틀림없고 그 유전자를 받았으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옛날 대통령들, 남자 대통령들 쪽에는 아주 완벽하게 해먹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한테 아주 꼬리도 안 잡히고 완벽하게 해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난세 시국을 이렇게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청렴지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100점이야. 100점. 이런 정치인이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청렴지수를 보고 우리가 청와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시국선언이 막 데모를 하고 대한민국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가적으로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지만은 앞에 하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기가 받은 임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 수사를 지휘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분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 명예를 걸고 이 수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야 될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유임입니다. 유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임하느냐? 네? 그 다음에 유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탄핵이 있어요. 탄핵. 그러면 탄핵을 하느냐? 유임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야. 하야가 있어. 하야. 그러면은 유임을 할 경우에 하야나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면서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요. 이거는 국가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거나 탄핵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2개월 안에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이상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도둑질만 할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이 도둑놈을 우리가 뽑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돼가지고 재벌 등치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핵이나 하야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새로 올라온 1년짜리 대통령이 그 1년 동안에 뭐 하겠어요? 다음 또 대통령 나가고 돈 챙기는 일에 목숨을 걸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공기업 부채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산업은행 부채 확 들어가면 야 저기 5천억 융자해줘. 야 저기다 2조 융자해줘.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 그 뒷구멍으로 다 챙겨. 그런 사람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의 대통령을 함부로 하야시키고 뭐 함부로 탄핵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도둑대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왜 장면 총리가 내각제를 했는데 이 내각제가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그 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어요. 윤보선 대통령은 도망을 안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그래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뭐 이의 있어? 괜찮습니다. 대통령 계속 하세요.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대통령을 시켜놓고 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적인 최고의 의장을 하면서 해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장면 총리는 깔멜 수도원에 따라가지고 숨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장면 총리가 그 당시에 도망을 안 가고 진두지휘를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과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협상이. 그런데 도망을 가는 바람에 혁명이 아주 순조롭게 돼버렸어요. 순조롭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는 그걸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쿠데타로 교과서가 바뀌었어 또. 근데 나는 그것도 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가의 국법으로 그걸 쿠데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이 장면 총리나 윤보선 대통령이 내각제를 잘 했으면 쿠데타가 났을까요? 안 났죠. 대한민국은 분단국입니다. 남북이 전쟁 중인데 지금 뭐하고냐? 휴전 중이야. 이 휴전 중인 국가가 내각제가 됐을 때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이 딜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일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은 내각제를 해도 괜찮으나 우리 한반도는 내각제 하게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정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세비를 올리거나 뭘 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합의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의 내각제가 돼서 수상을 총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놓고 다 국가 예산 다 도망가 버리고 국민은 다 죽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각제는 그냥 나라 그런 데다가 내각제를 할 때는 북한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각제를 할 때는 북한에서 남한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임 쪽으로 가면은 1년 4개월 후에 대통령을 물러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아서 지금 조사받아 난 게 기소 사유가 되면 그때 기소가 돼요. 기소가 돼서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계신 데가 금호 뭐죠? 금호 탁시혈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금까마귀가 썩은 시체를 먹고 있는 혈입니다. 혈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금호강 옆에 있어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그 시체가 뭐냐? 장면 정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장면 정권이 썩었잖아. 그 썩은 시체를 먹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그게 밥이지, 밥. 예. 장면 정권이 먹는데 이 살아있는 것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안 그래요? 썩은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상한 음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 썩은 걸 먹다가 배탈이 나서 둘 다 돌아가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운명적이야. 그런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전기를 받았어요?
에? 비설산 전기를 받았죠. 이게 대구에 있는 비설산인데 경상북도에서는 대통령이 4명밖에 못 나오는 거야. 경상북도에서 나올 대통령은 이제 다 나와버렸어. 대구에서. 자, 이게 임금왕제가 하나, 둘, 셋, 4개 맞죠? 요 4번째가 박근혜예요. 요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맞죠? 그래서 이 4명이 나왔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다 나온 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당 사람이 경상북도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 돼야 안 돼요? 국회의원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대권 나온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 김부겸에 뭐 김아무개 있죠? 예. 말하자면 이쪽 지역에 가서 발을 디디면 대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풍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풍수적으로? 천신이 하강한다고 그랬죠? 하강. 단자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천신이 하강해서 단자하는데 그 천신인 허경영이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이상은 대한민국은 누가 들어가든 시끄러운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가 하강은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대통령이 들어가 봐야 대한민국은 통일도 안 되고 맨날 시끄러워. 그래서 어떤 특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만큼 청렴한 대통령은 없고 또 왕궁에 갇혀서 청와대에서 갇혀서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특정 사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이해해 줘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을 보호해 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도 있는 것이고 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내가 누구를 도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정도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해주고 그 예우를 갖춰주는 게 예의라고 나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근데 군자 옆에는 꼭 소인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큰 인물 옆에는 큰 인물은 덕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남한테 베푸는 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막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기가 챙기는 것보다는 배고픈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한장을 했던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인터뷰할 때도 이러잖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데 뭔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일한다고 일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돌아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군자 옆에 붙어있는 소인은 뭘 가슴에 품어요? 군자는 가슴에 덕을 품고 있는데 덕은 베푼다는 거예요. 남한테 덕을 품고 있는데 소인들은 뭘 품고 있어요? 소인은 딱 여기 뭐가 있냐면 토예요. 토. 소인들은 가슴에 땅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욕심. 그러니까 돈 욕심. 소인들은 가슴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좀 자기가 큰 일을 해서 봉사하겠다는 걸 안 가지고 있고, 소인들은 군자 옆에 붙은 소인들은 꼭 이렇게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 재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물로 보면 되죠.
재물로. 그러니까 소인배들은 꼭 재물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는 자연히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끼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뭘로 관리하느냐? 뭘로 한다고 그랬죠? 쌍벌죄 폐지죠? 쌍벌죄를 없애겠다. 쌍벌죄.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해야 안 해?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죠?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뭘 준다고? 뇌물을 준 뇌물을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죠? 그러면 뇌물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요. 뇌물을 10억을 줬다. 근데 내가 그 회사에 있다가 나왔다. 내가 뇌물을 전달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10억을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갑니다. 거기 회수하든 안 하든 국가가 뇌물을 줘. 그러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근데 지금은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처벌이 안 해요. 다 같이 처벌하죠? 다 같이 처벌하니까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뇌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법 130조에 뇌물죄가 있는데, 분명히 이 뇌물죄가 있는데도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김영란법은 국민들의 경제에 막강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뇌물죄를 좀 강화하면 됐지. 이거 뭐 선생한테 말이야 커피 한 잔도 대접을 못하게 해놓고 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본도 뭐라고요? 자본도 뭐라고 그래요? 자본도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한테 커피를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자기 능력이야. 선생님한테 좋은 선물 하나 준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 학생은 집안이 잘 사는구나. 그러면 선생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갖다 주면 그것도 능력이야. 근데 없는 사람은 못 주니까 뭐 그 사람한테 차별받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도 인간의 그 가족의 능력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왜 돈 가지려고 그래? 왜 부자 되려고 그래?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해서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벌어서 어디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김영란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김영란법을 90%가 찬성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100% 찬성했어. 맞아 안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함으로써 IMF가 본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망하는 거는 전 국민이 찬성을 해. 언제나 나라가 망하는 거는. 그리고 나라가 안 망하는 거는 전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놓겠다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놓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해야 안 해요. 그 당시에 반대하고 전 국민이 반대했어.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지금 저 노는 밭에 길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땅값 때문에 저 길이 전부 민자로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그때는 전부 돈 내고 민자로 해야 되니까 땅을 살 수 없어. 그 넓은 길을. 그러니까 그때 땅값이 싸 안 싸? 10년만 늦게 샀으면 땅값이 10배가 올라갔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국가적으로 이익이야.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전 국민이 반대, 포항제철을 전 국민이 반대, 파월 가는 걸 전 국민이 반대, 국민들이 반대한 것만 박정희 대통령 해가지고 다 성공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도 전 국민이 반대하니까 없애야 되는 건데, 찬성하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찬성하는 거는 대통령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견타부하라. 자식이 반드시 아버지를 때리는 형국이 돼야 돼. 아버지가 국민이야. 맞아요. 아버지가 국민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정치예요. 자식이.
자견타부.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민 맞